실제로 그 뒤에서 보면 야망이 큰 두 정치인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판이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판이 어떻게 바뀌냐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택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통계가 나온 거죠. 주택 인허가 실적은 30%가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은 무려 50%로 반토막이 났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뭐냐면 착공이 반토막 났다. 착공이 뭐예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 3년 뒤에 보통 그 아파트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이러면 3년 뒤에 지어져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엄청 줄겠죠. 거기에 인허가 실적까지 30%가 줄었다. 인허가는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인가 허가를 받는 건데, 이것은 시장에 3년에서 5년 뒤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실적까지도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향후 한 3, 4년, 5년 뒤에 상당한 주택 그 부족 현상이 우리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너무 위축돼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너무 높아진 거죠. 거기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조달해오는 이 돈값은 비싸지고, 조달 비용은, 거기다가 원자재 비용까지 오르고 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장사를 수완을 맞추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가뜩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아파트 가격이 최근 한 1, 2년 동안 상당히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까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비용은 비싸지고 수요는 줄었는데 누가 이렇게 용기 있게 딱 공급에 나서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한 이제 비상대책회의 같은 것들을 열었더라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보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GS건설, 자이,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붕괴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GS건설은 10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GS건설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가 10개월 동안 멈춘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이 공급 부족이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GS건설뿐만이 아니죠. 여기 신도시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곳이 LH고, 조사를 하다 보니 LH의 많은 건설 현장에서 감리 부실, 설계 부실, 철근 누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게 나타나면서 너무 거기에 전관 예우, 이런 문제까지 지금 다 종합적으로 불거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LH는 뭐 우리나라 최대 공급사인데, LH가 추진하는 많은 공급 현장이, 건설 현장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해서 당분간 뭐 주택 시장이 아주 획기적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아주 그 한 10대 공약사항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 공급 250만 호 달성하겠다, 이건데 지금 봐서는 250만 원을커녕 그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반면에 어느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 원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쫙쫙 아주 이 공급과 관련된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는 바로 서울시예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어요. 마치 이 전임시장,
박원순 시장 때에 완전 꽁꽁 막혀 있었던 이 정비 사업 내가 마음껏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풀어주겠다라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의 규제를 아주 대폭 풀어가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이렇게 정비사업 공급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름도 신속통합기획. 뭔가 이름도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거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이름 잘 짓는 거, 그리고 뭐 이 디자인 예쁘게 멋지게 딱 보이게 잘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은데 칭찬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초기에는 많이 좀 걱정하고 의심도 했었죠. 과연 잘 될까?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앞에서 이렇게 쫙 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시장의 주체들이 이 조합과 지자체와 건설사와 여기 이게 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걱정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요즘에 보이는 모습은 이 걱정이 기우였을 수도 있겠다.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최소한 뭐 한 3, 4년 정도라도 앞당겨 주겠다. 특히 이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돕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요즘에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 그에 부합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또 지정이 된 곳들은 구역 지정이 아니죠. 신속통합기획 사업장들이죠. 근데 이렇게 지정이 된 곳들이 정비사업 계획을 입안하는 이 다음 절차까지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팔을 걷어 붙였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이 서울시 내의 정비사업에 목숨을 걸까요? 저 진짜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의 바람대로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이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줘서 시민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고 있구나, 이런 걸까요? 대의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뭐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근데 뭐 그것만은 아니겠죠. 야망이 크신 분이라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 아마 이런 큰 움직임, 큰 어떤 실적, 업적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그 다음으로 가려는 뜻이 크시겠죠. 자, 이렇게 지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면 이런 뭐 서울시의 공급, 뭐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의 공급, 이런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어떤 흐름, 움직임, 이런 뭐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보면 야망이 큰 두 정치인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들의 이런 행보를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앞으로 판이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판이 어떻게 바뀌냐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런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런 도심 재생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신도시, 오래된 신도시, 택지지구의 또 개발사업, 이런 쪽을 중심으로 뭐 향후 5년, 10년 우리 부동산 시장은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그런 쪽을 공부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도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두 스트롱맨, 정치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재미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 거기에 따라서도 부동산 시장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건데.